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주식 단타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내용은 주식시장 마이너스 90% 대폭락. 지금 당장 주식을 팔아야 될 만한 가능성이 왜 이 시장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이유들 하나씩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자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정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강의라고 보여지니까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시장의 이제 대폭락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주식 시장, 특히 경제 시장의 지표들을 하나씩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대표적인 지표를 이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슈퍼사이클, 상반과 하방이 반복되는 이 슈퍼카 사이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슈퍼카 사이클 자체는요, 어떤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이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금리와 부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특히나 부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다라고 하면, 이 부채는 무엇이냐, 이 대출은 무엇이냐, 이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지금 없는 돈을 미래에서 현재로 좀 가져오는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오는 것이 대출이다. 출이고 이 부채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 대출하고 부채를 통해서 미래에 있는 돈이 현재 가져오게 되면 현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부유해지겠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투자를 통해서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생산 물품이 생산이 되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언제나 이 자본주의 시대 이전 산업화가 진행된 시대 이후부터 기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산업화가 진행된 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생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대출이라는 것은 이 생산을 더욱 더 크게 부풀려 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과도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너무나도 과도한 생산은 잘못된 이 과도한 생산을 예측하지 못한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부채들이 계속해서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이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 성장이었는데, 경제 성장이 조금 꺾이는데, 경제 성장은 마음만큼 나오지 않는데 부채만 크게 늘어나가는 시기가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시기를 맞춰서 보통 이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요, 이 너무나도 과도해진 부채 자체를 청산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지금 이제 대표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 화면에 보이시는 지금 현재 경제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예요. 실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시장에 위기가 오는 현상들을 특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양적 완화가 진행된 다음부터 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금리 자체가 강하게 치솟은 다음부터 IT 거품 붕괴가 일어났고요. 실제 1%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았던 이 금리 자체가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2007년도까지 상승시킨 다음에 정확히 5%대까지 상승시킨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게 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는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진 않아요. 완벽하게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 리먼 브라더스는 무엇을 한 거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채라는 전 세계에 너무나도 쌓여있던 이미 부채라는 부채 폭탄을 불을 붙일 만한 불씨가 됐다라고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물론 부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겠지만 이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모든 것이 터져나갔다기보다는 리먼 브라더스가 불씨를 붙이고 본격적으로 터져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부채 폭탄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터져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 금융위기 자체는요, 지금 현재 고점에서부터 대한민국 시장 자체도 마이너스 50%까지 급락이 나오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됐고, 실제 미국의 시장 자체, 해외 시장 자체는요,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한번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0% 정도의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70%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급속도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을 또 감안해 하셔야겠습니까? 그죠?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께서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년 가면 갈수록 그 올리는 금리 자체의 최대치 자체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3%대까지만 3%대 4%대까지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 위기에 대한 명분 자체가 오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씀 드려요. 뭐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이 부채 자체가 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 금리를 줄이잖아요. 금리를 인하시킨다라고 하면요. 무엇이 줄어들냐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요.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통화량인 건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 있죠. 돈의 양. 이 돈의 양이 줄어들면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거와 굉장히 많이 비유합니다. 바로 우리 몸에 피 같은 존재가 바로 뭐냐면 경제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몸에 피가 있다면 경제는 돈이라는 게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우리 몸의 피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도 전달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침투하는 지금의 나쁜 바이러스들을 지금의 바이러스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도 이 피를 통해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백혈구죠. 근데 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이 영양소가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그 면역 체계가 유지돼야지만이 여타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이 침투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앞서서 보셨듯이 이 부채 청산을 위한 금리 인상을 통한 지금 현재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피해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다시 한번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 자그마한 과거에는 걸리지 않았던 작은 질병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부터는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이 급속도로 금리 인상한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미 금리 인상했죠. 그러니까 금리를 한 번 올리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상 느끼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급속도로 금리 인상과 급속도로 금리 인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개인들도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대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이 부채 폭탄은 쌓여 있고 이 부채 폭탄을 좀 터트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 이게 시장에 대폭락이 나오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부채 폭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크게 경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죠. 바로 뭡니까? 중미 무역 전쟁입니다. 중미 무역 전쟁에서 누가 승기를 잡았습니까? 미국이 승기를 잡았죠. 미국이 누구에게 관세를 부여합니까? 중국에게 관세를 부여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관세까지 부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마이너스 20%가 났습니다. 1월달보다 마이너스 20%의 수출 비중이 사라진 거예요. 중미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야, 이런 어마무시한 국가 측면에서 수출이 20%가 줄어들었다라는 건요. 우리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중국의 경제지표도 안 좋게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적인 관세 부여까지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드리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을 개방한 지 다른 국가들, 특히나 우리나라보다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금융법이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재밌는 건 중국에 이런 상품 자체가 있어요. 금융상품인데 바로 뭐냐면 도산한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채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품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상품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왜? 정말 망한 기업도 살아날 만큼 채권들이 정말 지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살아날 만큼 경제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수익률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뻥튀기가 됐고 그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상품을 어마무시하게 가입했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경제 좋습니까?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서서히 중국 경제가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예요. 중국 경제가 지금 당장 망할 건 아니겠지만 죽어있던 기업이 살아날 만큼 과거와도 같이 이 상품이 히트를 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금융 상품의 규모 자체가 이미 과거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급 이상의 규모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 2009년도에 터졌던 2008년도 2007년도에 터졌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 더 큰 규모의 금융상품 악재가 이미 중국 시장에 남아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경제가 조정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중국뿐만 아닙니다. 한국 하나의 국가 더 있습니다. 어디? 유럽이 있습니다. 이미 망하고 있는 국가 있죠. 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고 이미 망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유럽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에서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꿀을 빨았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중앙은행을 두고 국가들마다 대출 때려대면서 감당이 불가능한 자금까지 끌어다가 썼습니다. 복지에다가 썼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체제 자체가 길게 유지되지 못하고 서서히 도산한 국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그 유럽 안쪽에서도 자신들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대기업을 굉장히 잘 끼고 있거나 혹은 지금 현재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싹 다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구조를 굉장히 잘 짠 웬만한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 여러분 하나둘씩 망해가고 있는 테크트리를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라는 악재가 있죠.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이 영국이 탈퇴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굉장히 유럽의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영국이 브렉시트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여타 국가들도 유로를 탈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을 만한 명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그죠? 이 이야기는 이미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죠. 물론 이 주식시장이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작년 말이죠. 12월 25일인가 24일 날짜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와 이제 감산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급속도로 저유가를 반등시켰고 사실상 제가 저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미국은 유가를 반등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신들의 기술력을 통해서 조금 더 싼 단가의 유가를 생산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자체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심지어 미국 자체는 지금 현재 인프라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을 살려내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현 시점에서 유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작년 말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급속도로 저가 있었던 유가를 반등시켰고 협약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강제로 유가가 주가 자체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주식시장 자체는 언제 급락해도 문제가 없을 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다음에 정말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가 반등에 대한 내용도 유가나 주가 반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내로라고 하는 대표 국가들이 지금 현재 경제 위기에 처해 있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통해서 과거와도 같은 경제 붕괴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과거보다는 금융제도 자체가 과거보다는 잘 잡혔기 때문에 이런 급락까지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서서히 이렇게 계단식 하락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총해 봤을 때 마이너스 50% 정도까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종목별로는 마이너스 90%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죠. 언제 급락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 급락할지 저도 예측할 수 없어요. 왜? 어떤 것 때문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여러분 시기 자체는 대략적으로 시기 자체는 2020년에서 2021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떨어져도 문제가 없을 만큼 안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에 과거에서부터 우리 여러분 해왔듯이 10년, 5년, 3년, 1년 동안 장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투자를 하시려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매도하라고 해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매도를 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좀 굳히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받는 지금 현재 대형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등 굉장히 코스피 200에 드는 종목들은 특히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요. 폭락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형주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중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되고 이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어떤 투자를 하셔야 되나? 이슈에 따른 이 주식시장은 재밌는 건 떨어진 급락이 나온 시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종목들은 보통 실적주에서 테마 종목들로 굉장히 많이 이동할 거고요. 그래서 테마 종목에 따른 테마 이슈에 따른 단기 투자를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단기 스윙 투자 무조건 한 달 이내가 굉장히 괜찮겠고요. 저는 권장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이내 급등이나 우리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가능성 있는 종목들 찍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중에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캘핑 매매도 괜찮으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 인생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좀 드렸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반복해서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시장에 대한 비밀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을 제가 어디서 설명해 드리고 있느냐? 매일 주식 단타 지금 현재 유튜브 페이지에서 상위 0.1% 주식 필수 강의라는 강의 지금 현재 재생 목록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상위 0.1% 강의들 시청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께 요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걸 해드리고 있냐? 매일 주식 단타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요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것이죠. 매일 주식 단타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테마라든가 우리 여러분들께 각자 테마라든가 뭐 지금 현재 최근에는 암학회 관련 이슈들 지금 현재 진행해 드렸죠. 그리고 실제 매일매일 단타 종목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업로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12시에 진행되는 이 유튜브 영상까지 확인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장에서 어떠한 관련 종목들 투자해야 되는지 종목들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페이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반드시 누르시고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영상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오늘 찍는데 우리 여러분 좀 달려왔어요. 안 쉬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한숨 좀 돌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시장은 정말 모를수록 우리 여러분들 손실 보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반대로 알면 알수록 정말 어이없는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직접 설명해드리고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튜브 페이지가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매일 주식 단타 매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역시나 마음에 드셨다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